오스카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할리우드 배우 앤 해서웨이가 아시아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을 먼저 다녀왔는데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일본에서는 빈틈없이 짜인 동선, 준비된 대답, 흐트러짐 하나 없는 프로모션. 솔직히 너무 깔끔해서 감정이라는 게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남편의 어린 아들 둘까지 전부 데리고 입국하더니 기자 앞에서 눈을 반짝이며 한국 감독 이름을 줄줄 대고 레드카펫 한복판에서는 즉석 댄스까지 벌여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해외 커뮤니티마다 한국 영상이 도배되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등장부터 급이 달랐어요. 보통 영화 홍보차 해외에 가면 바쁘고 피곤하니까 배우 혼자 깔끔하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앤 해서웨이는 남편의 아이들까지 줄줄이 한국에 입성합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싶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기자 간담회에서 눈을 반짝이며 한국 감독 이름을 줄줄 대더니 레드카펫에서는 춤까지 춰버려요. 심지어 예능에도 나가요. 같은 영화, 같은 투어, 같은 배우인데 하루 전 일본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한국에 뭐가 있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건지. 앤 해서웨이와 메릴 스트립, 악마는 프라다를 잇는다 이후 20년 만에 다시 뭉쳤다는 것만으로 이미 화제인데요. 멕시코 시티에서 시작해 런던, 파리, 도쿄까지 거기까진 완전 예상 가능한 그림이었어요. 화려한 드레스, 정해진 포즈, 정해진 질문에 정해진 답. 효율적이고 깔끔하지만 감정은 거의 제로. 사실 일본에서는 이게 예의이고 존중이에요. 앤도 그 문화에 맞춘 거죠. 이게 할리우드 프로모션의 국제 표준이니까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 공기가 바뀝니다. 일단 스케줄표부터 2배가 돼요. 앤 해서웨이의 표정만 봐도 달라요. 공항 입국장부터 팬들을 향해 미소를 쏟아붓습니다. 한국 왔다, 나 진짜 신났다, 이런 텐션이에요. 다음날 아침 수백 명 취재진이 숨죽이고 있는 기자 간담회. 앤 해서웨이가 예상하던 홍보 멘트가 아닙니다. 갑자기 눈이 반짝이더니 오래전부터 마음에 담아뒀던 꿈이 서울 별마당 도서관에 가보는 거였다고. 아이들도 한국에 너무 가보고 싶다고 해서 아직 어리지만 전부 데려왔대요. 시간이 부족해서 아쉽지만 최대한 많이 경험하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완전 진심 모드로 들어가요. 한국이 지금 전 세계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끄는 나라라면서 패션, 스킨케어, 콘텐츠까지 분야를 하나하나 짚는데 이건 그냥 좋은 말 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오랜 시간 진심으로 지켜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짜 결정타가 남아있어요. 잡지 에디터라면 박찬욱 감독이랑 봉준호 감독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말해요. 본인 영화 알리러 온 자리에서 한국 감독 이름을 먼저 꺼낸 거예요. 이건 미리 준비한 멘트가 아닙니다. 할리우드 톱스타가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통째로 꺼내놓은 장면이었어요. 근데 옆자리에 있던 메릴 스트립은 더합니다. 오스카 트로피를 3번 들어올린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데 이 레전드에게 한국은 이번이 생애 첫 방문이에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산줄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손주가 6명인데 집에서 매일 K-팝을 틀어놓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아이돌 이야기를 매일 한다고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외식도 근처 한식당에서 하고요.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가 우리 가정의 일상을 바꿔놓은 적은 76년 인생에서 처음이래요. 이건 자리에서 하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팬미팅은 완전히 축제가 됩니다. 일본에서 보여줬던 그 단정하고 정제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앤 해서웨이가 팬 한 명 한 명한테 다가가서 사인해주고 눈 맞추고 손키스까지 날리더니 빵빵 터지면서 갑자기 메릴 스트립이랑 같이 레드카펫 위에서 춤을 춰버려요. 도쿄에서도 없었고 멕시코 시티에서도 없었던 완전 즉흥 현장이에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손님 맞았다 하면 절대 빈손으로 안 보내잖아요. 누군가 한국 전통 문양이 수놓인 꽃신을 선물로 건네니까 두 배우의 표정이 충격적으로 밝아져요. 매일 수천만 원짜리 구두를 신는 사람들이 이 작은 꽃신 하나에 진심으로 감격하는 순간.
이 장면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습니다. 3억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보다 이 30초가 더 강렬했어요. 사실 앤 해서웨이와 한국의 인연은 무려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7에 데뷔해서 프린세스 다이어리로 단번에 얼굴을 알렸고 뮤지컬, 드라마, 코미디까지 뭘 맡겨도 자기 색깔로 소화하는 완전 정석 엘리트 코스를 밟은 배우예요. 레미제라블에서는 촬영장에서 직접 부른 마이브 한 곡으로 오스카를 거머쥐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에서 좋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고 친 것도 없고 스캔들도 없어요. 생활도 깔끔하고 모범적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였던 거죠. 너무 완벽해서 별로야. 뭔가 계산적인 느낌이야. 사람은 원래 자기보다 완벽한 사람을 보면 불편해하는 심리가 있어요. 결점이 하나도 안 보이면 친근감 대신 거리감부터 느끼거든요. 해서레이터, 하트웨이와 헤이터를 합친 이 신조어가 트위터를 뒤덮으면서 안티가 조직처럼 붙어버립니다. 문신도 없고 약물 문제도 없고 사생활까지 깨끗하게 오히려 재미없다는 이유로 미국 전체가 돌아서 버려요. 그렇게 이유도 없이 억울하게 밀려나던 시기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던 그 순간에 손을 내민 곳이 있었어요. 한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가 앤 해서웨이를 모델로 발탁하면서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인터스텔라가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앤 해서웨이에 대한 관심은 이미 뜨거웠어요. 전 세계 어디보다 한국 관객이 먼저 알아본 거죠. 근데 처음엔 그냥 글로벌 모델 계약이었어요. 화장품 광고 찍으러 온 건데 한국 팬들의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던 거예요. 공항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고 행사장마다 환호가 쏟아지니까 한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짜 많이 치유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앤이 한 일이 있어요. 카메라도 없이 매니저랑 단둘이 소아병동을 찾아갑니다. 아픈 아이들 하나하나 안아주고 눈물이 차오르는데 아이들 앞이라 힘겹게 참았대요. 기부를 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돌아갔어요. 병원 관계자도 몰랐을 정도로 조용히 다녀갔고 이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려졌습니다. 카메라를 불렀다면 숨기지 않았겠죠. 진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거짓말들이 쏟아지고 여론마저 등을 돌리면서 배우로서 가장 힘들었을 때 한국 팬들만은 끝까지 안 떠났대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응원하고 계속 좋아해주니까 그냥 이 나라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미국에서 까였던 그 완벽함이 한국에서는 오히려 사랑받는 이유가 됐어요. 성실하고 진심인 사람을 끝까지 응원하는 게 한국 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돌아온 앤 해서웨이의 그 텐션과 진심은 그냥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위로를 8년이 지난 지금 온몸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온 이유도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나라를 아이들에게도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잇는다 속편에 전 세계 최초 개봉지가 한국으로 확정됩니다. 앤 해서웨이가 강하게 밀었다고 해요. 3억 달러 넘게 벌어들인 시리즈의 속편을 할리우드도 유럽도 아니고 한국에서 먼저 여는 건 주연 배우가 한국을 좋아해서만은 아닐 거예요. 디즈니가 한국 관객의 영향력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한국 관객이 인정하면 아시아 전체가 움직이고 아시아가 움직이면 글로벌 흥행판도가 바뀌거든요. 이제 할리우드가 한국을 가장 먼저 찾는 시대가 온 겁니다. 앤 해서웨이 한 명이 보여준 진심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위상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